여러분 요즘 날이 많이 덥죠. 이제 좀 바야흐로 진짜 여름에 들어왔고 이때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국어 강사들이 받고 있는 이 질문 과연 뭘까요? 저 사관학교 국어시험 어떻게 준비하냐 이거를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솔직한 말로 쌤이 이제 뭐 수능 국어를 쭉 연구해온 사람이지 사관학교나 경찰대 기출은 많이 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수강생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마땅히 뭐라 말을 해주면 도움이 될까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돼서 제가 이번에는 싹싹 훑어서 우리 수강생 포함해서 우리 유튜브로 이제 쌤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컨텐츠를 정말 끼려왔습니다. 이건 정말 끓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원래 잘하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공부해 왔고 좋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쌤은 사관학교를 가보고 싶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정말 그 군대 생활 제 몸에 전혀 안 맞을 것 같아서 학생들 중에서도 누가 이제 뭐 자기는 군대를 가고 싶다 혹은 누구는 이렇게 뭐 군인이 되고 싶다 사관학교 가고 싶다 이러면은 네가 진짜 할 수 있어? 라고 맨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로고들 좀 약간 간지가 막 나더라고요. 그쵸? 웅장하고 특히 막 이 공사 이 엠블럼을 보니까 아, 왜 가고 싶은지 알겠다. 농담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관학교를 좀 준비하는 그 마음이 저는 진짜 너무 숭고한 것 같아서 대단하다라고 느끼고 이 영상이 도움이 돼서 합격까지 쭉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사관학교 1차 시험은 이제 국영수 시험을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영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수능과 뭔가 연관성이 있을 거다라고 계속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수능 국어와 사관학교 국어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오늘 잘 짚고 가는 게 1번. 그쵸? 이게 1차적 목표가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시험은요 8월 1일. 이제 진짜 약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이 되었고 문항수는 30문제인데요. 제한 시간이 50분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쵸? 진짜 빡빡한 시험이다 라고 느꼈고 자, 출제 범위는 독서와 문학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뭐 화법, 작문, 문법 이런 이제 영역들이 없어졌다라고 보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 문학으로 이루어진 시험을 30문제를 50분 동안 푼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수능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여러분? 수능은요 지문이 길죠. 길고 굉장히 깊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깊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수능 독서는 좀 풀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관학교 시험은 제가 쭉 풀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약간 얕은 문제를 냅니다. 대신에 빠르게 훑어서 정보를 쏙쏙쏙쏙쏙 골라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국영수 시험이다라고 하니까 수능과의 연관성을 찾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 수능 국어와 이 사관학교 국어는 너무 다르다. 수능 국어는 깊생을 요구하는데 사관학교 국어는 조금 얕은 범위에서 정답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쌤이 좀 쭉 앞에서 말했던 걸 정리하자면은 시간은 짧은데 지문은 길고 작품은 낯설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건데 이 부담을 타파하려면 평소에 준비가 좀 잘 돼 있어야겠죠.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짧다는 것을 유의하고 지문이 길다는 걸 유의하고 작품이 낯설다라는 걸 유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작품이 낯설다라는 말은 왜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는 요즘 이제 연계율이 50% 정도나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낯익은 작품들이 나오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면은 출제되는 문학 7개 내지 8개 중에 3, 4개는 우리가 연계해서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사관학교는 그런 게 좀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는 영역별로 좀 더 중요한 걸 한번 짚어볼 건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독서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쌤 학생들 중에서도 독서를 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딱 봤더니 독서는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글의 흐름을 크게 잡고 봐야 돼요. 뭔가 수능처럼 너무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시험은 아니다 보니까 딱 첫 문단에서 어떤 소재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는 걸 짚고 두 번째,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전개되는데? 라는 걸 짚고 그래서 뒤로 가면은 뭐 예시가 나오는지 비교 대조가 나오는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이어가는지 마지막은 어떤 태도냐 한마디로 평가를 하는지 의의나 한계를 말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구조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관학교 기출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문제를 풀고 나면은 이 지문들을 바탕으로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무슨 이야기를 어떤 태도로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좀 글의 흐름을 크게 잡고 그걸 계속 적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푸는 것뿐만 아니라 오답을 통해서도 공부하는 게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독서는 구조를 잡고 위치를 잡아서 구역을 나눈 다음에 빠르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게 좀 핵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은 깊은 추론인데 사관학교는 그렇지 않으니까 정보를 빨리빨리 대응시키기 위해서 지문의 구조를 잡자. 이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문학이죠. 문학은요, 빠르게 작품을 훑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수능 국어나 사관학교 국어나 문학 작품을 보는 관점은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수능 국어를 이제 공부할 때도 시를 해석할 때는 상황, 태도, 정서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학 작품은 상황, 태도, 정서를 보고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 관계와 갈등 관계를 보는 거죠. 마지막,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표현입니다. 표현.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표현됐냐. 한마디로 수사법인 거죠.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이런 것들은 수능 국어든 사관학교 국어든 여러분들이 좀 잘 파헤쳐서 짚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걸 좀 잘 정리하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는 상황, 태도, 정서, 소설은 인물관계, 갈등관계. 이거는 사관학교든 수능 국어든 문학을 보는 거라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사실상 우리가 사관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쵸? 점수. 내가 합격이 가능한 점수냐 아니냐 이겠죠. 쌤도 늘 수능 국어를 쭉 준비해 오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약술 국어를 좀 발을 들여봤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시작한 국민대 약술형 논술을 파헤치면서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또 사관학교 준비하면서 약술 준비한 친구들은 또 쌤을 만나게 될 건데요. 그 약술을 준비할 때 쌤이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몇 점을 넘으면 합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능 국어와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라고 느꼈거든요. 사관학교는요 80점만 넘어도 되게 약간 선방하는 점수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공부를 할 때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게 있어요. 물론 꿈은 크게 가져야 되는데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은 100점인데요. 일단 나의 목표는 내가 현실 가능한 점수에 도달하는 게 목표여야 합니다. 쌤이 수강생들하고 상담할 때도 수능 국어 지금 4등급 맡고 있는 애가 1등급이 목표야. 1등급처럼 공부해. 절대 안 되죠. 그쵸? 틀린 말입니다. 내가 지금 4등급이면은 3등급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고 3등급이 되고 나면은 2등급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당연히 100점. 다 맞으면 너무 좋은데 일단 현실 가능한 80점의 전략을 먼저 세워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80점을 목표로 해서 버릴 문제 좀 버리고 맞힐 수 있는 걸 확실히 하고 내가 막히면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관학교 기출 쭉 풀어보니까 화작을 대하는 태도랑 좀 비슷합니다. 쌤이 딱 저번 주에 화작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전략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발췌독을 하면서 내가 빨리빨리 넘어가고 시간 관리에 대응하면서 내가 막히면 손절해라 이런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관학교 기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닌데?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고 내가 못하는 건 과감히 버려라. 이게 이제 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관리는 대략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쌤도 풀어보고 또 이제 어떤 식으로 다들 시험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많이 찾아봤는데 독서는 일단 하나당 10분을 넘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빠듯하다라고 느끼더라도 그것을 딱딱딱 준수하면서 타임 어택에 좀 능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서와 문학의 시간 좀 잡고 여러분 이 마킹 시간, 검수 시간은 언제나 잘 빼내야 되는 거 알죠? 실컷 풀고 그거 못하면은 도루묵이니까 그거는 좀 잘 유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가는 것도 능력이라는 말을 쌤이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내가 막힌다 싶으면 빨리 넘어가는 게 능력이다. 이것도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실전 훈련은요 최대한 많이 푸세요. 최대한 많이 풀어야 시간 감각이 생깁니다. 쌤이 딱 그 국어, 수능 국어 영역에서도 시간이 가장 중요한 파트가 화법과 작문이잖아요. 화작은 진짜 많이 푸는 게 답이라고 늘 말을 하거든요. 많이 풀어서 그 내 몸이 익혀야 돼요. 몸에 체화가 돼야 되고 내 몸에 그게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시점에 어딜 넘어간다, 어딜 넘어간다, 어딜 넘어간다 이런 것들이 잡혀 있어야 정말 시험장에서 신들린 것처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풀면서 시간 관리를 계속하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 사관학교 쉽지 않은 시험인 게 맞습니다. 1차 넘어가면 2차가 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랑 아까 1쪽에 있었던 그 로고, 엠블럼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겁니다. 가슴이 웅장해질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험을 잘 봐서 합격했으면 좋겠고 여담이지만 사관학교는 영어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영어는 이제 뭐 보기 싫어서 안 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국어에서 선방해야 된다라는 게 좀 강한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에서 도움 많이 얻고 좀 잘 봤으면 좋겠고, 국어를 대하는 태도는 딱 수능 국어의 화작을 대하는 태도처럼, 그러나 문학 독서니까 좀 더 깊이는 있겠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간 관리를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배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뒤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쌤이 계속 말하지만 곰이 사람이 되는데 21일밖에 안 걸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 곰 한 마리하고도 몇 마리가 좀 더 생길 수 있는 시간이니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꼭 합격까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